야, 그 2부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던 그 뭐 여의도,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의 땅, 예.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예. 이어가면 미래 투자에 대한 얘기니까. 예. 이제 그때 만약에 땅을 샀더라면,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인부들이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렇죠. 인부들. 맞아요. 기술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갔겠죠.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못 보여요. 근데 아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이거를 건물을 만드는 애들은 누구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다 공학도들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돈을 버는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여기다가 막 뭔가를 만드는 세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 회사, 온라인 세상,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상, 그거 만드는 거,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게 공감이 점점 돼요. 더 커질 수 있다. 주제를 네. 지구를 넣었어요. 이 지금 3편인데, 그죠? 지구를 지키고 돈도 버는 투자 전략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거창해졌습니다. 지금 지구 얘기 나오면 이제 기후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것과 주식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기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주변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표현은 야, 그거 뭐 언제 그 되는 건데 그 미래 엄청 한 5년, 10년 후의 얘기를 뭘 자꾸 얘기하냐. 작년 12월 달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죠. 네. 맞아요. 물에 잠겨서 베네치아가 뭘 했냐면 제방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은 침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 9조 원을 들여가지고 제방을 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3m 정도는 막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물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나라 덴마크의, 자체가 없어지는데도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지금 쌓고 있고요.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뉴욕도 막고 있어요. 지금 침수될까 봐. 근데 얼마 전에 났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마이애미에 있는 어떤 호텔이 네. 갑자기 폭삭. 네. 주저앉았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멘트인가 철근인가 뭐가 덜 들어갔다 그러던데. 막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해수면 있다. 상승의 위협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다가오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작년에 11월 달에 연준에서 이사 중에 이제 이매진님 아시는 파월은 아시죠? 파월. 네. 할아버지. 그분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성함이 뭐냐면 브레이너드라는 여자분이시거든요. 네. 그 여자분이 작년 11월 달에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기후 위기는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 그냥 어디 그냥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도 아니고 내 다음에 그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나? 이거 저는 사실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해수면 상승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 사태를 말씀드렸고요. 보면서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혹시 마이애미에 있는 게 그게 철근이 됐는지 뭐 어찌는 모르겠지만 하나 무너졌잖아요. 만약에 하나 더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잠깐만 내가 저 집 저거 무너진 저 집 담보로 대출해 줬는데 무너져 버렸네 이거. 다 빼지 그냥.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들죠. 그럼요. 근데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게 만약에 한순간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해변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미국은 대부분 다 서부와 동부가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을 막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BS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지금 연준에서 얼마나 해줬냐면 2.3조 달러 정도 해줬습니다. 2.3조 달러면 엄청 해줬더라. 우리나라의 GDP가 1.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GDP보다는 한 1.5배 큰 것 말이야. 그만큼 대출이 다 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부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죠. 네. 가치가 빠지면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고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유엔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기가톤을 줄여야 돼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 나오는 거고. 그렇죠. 25기가톤을 줄여야 됩니다. 25라는 숫자를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마 56기가톤이 나올 거예요. 2030년까지. 그러면 거의 절반을 줄여야 되는 얘기니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7.6%씩은 줄여야 돼요. 현재보다. 지금보다 올해 7.6% 줄이고 내년엔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절반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7.6%를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죠. 근데 7.6%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라는 실험을 했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너 그냥 회사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해라. 너 여행 가지 마라. 아무도 여행 안 가고 공장도 다 문 닫아보자. 그러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했더니 11%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죠.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올해는 역대급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왜요? 다시 경제가 재개되고 공장이 돌리고 이러니까 사람들 그러려고 역대급 그랬더니 거예요. 델타 변이 나와가지고 또 잠깐 지금 멈춰야지. 네, 지금 좀 심각한 상황.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6기가톤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 7.6%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드린 거죠. 코로나만큼 해야 그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줄였다 치고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25기가톤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진짜 빨리 안 하면 진짜 혼낸다. 그럼 진짜 큰일 나죠. 내가 진짜 너네 안 하면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효석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 지금 2030년까지 계획 세운 거 아니 두 배 빨리 지금까지 하세요. 선진국에서 다 올려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2배 빨리 하세요. 2배. 2배 빨리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그 다음날 만드신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절반 줄이기로. 절반 줄인다는 얘기는 말이 쉽죠. 절반을 어떻게 줄입니까? 절반을 줄인다는 계획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절반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목도하게 될 거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14일 날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요? 아니요.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니고 유럽에서 니네 똑바로 안 해? 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가 뭐냐면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탄소 배출 계속하면 세금 내러 간다.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얘기해. 현대차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시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에서 유럽한테 자동차를 팔아요. 자동차를 팔면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저거 자동차 만들 때 너 이산화탄소 얼마나 배출 만들었냐? 계산해서 가져와봐. 그러면은 만드는데 나오는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나오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많이 안 만들었어요, 우리. 그러면은 통과시켜 주실 거죠? 통과시켜. 아 잠깐만. 너 근데 그 차 강판 만들 때 철 있잖아. 그 철 어떻게 만들 때 혹시 이산화탄소 나온 거 아니야? 그 철 누가 만들었어? 현대제철이 만들었는데 현대제철이 또 가는 거야. 불려가는 거야. 그럼 현대제철이 우리는 전기로 해서 만들었어요. 고로가 아니에요. 전기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네네. 우리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잠깐만 하는 거죠. 전기는 어디서 만들었는데? 한국전력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럼 또 한국전력을 한국전력 일로 와봐. 한국전력은 어떻게 만들었냐? 석탄 발전소에서. 이게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데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거면 이산화탄소를 너 지금 전기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만든 거냐? 너 지금 세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회사는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 기업들한테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버든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인터넷은
인터넷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물론 이제 뭐 서버 관련돼서 이산화탄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는 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반도체 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혹시 뭐 여기는 이제 판넬이 있으니까 배터리에 관련돼서 혹시 아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얘기 저게 이제 LG 화학이죠, 뭐. 네, LG 화학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분사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죠. 그다음에 또 또 뭐가 있을까요? SK 뭐도 있지 않아요? 네, SK도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일을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삼성도 뭐 있잖아요. 삼성 SDI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물론 뭐 주가가 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는 비껴나 있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바람직한. 말씀이고요. 네네. 근데 저거 배터리 만들 때도 다 화석연료 쓰인다던데.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훨씬 미비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판단 기준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 배출하지 않느냐 이 기준도 하나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기업을 이익이 판단할 얼마나 되냐,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나냐 이것만 봤다면 이제는 이산화탄소 그것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중에는 우리나라에 아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뭐 카카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 주식 중에서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주식들은 이런 과정,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 뭐 사지 모르겠다. 5개만 골라줘. 그러면 저는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1등 애플, 2등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 페이스북까지. 근데 문제는 비싸. 주당 조금씩 사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 한 개 주- 안 사고. 한 주 사는데도 버겁더라고.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테슬라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많이 산 샀어요. 해외 주식 중에서 하나죠. 테슬라. 저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평도 안 좋던데요. 테슬라.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기후 위기 이거 극복하려면 말씀드렸는데 이거 테슬라가 못하면 안 돼요. 테슬라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화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CS 윈드라는 회사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과 관련이 사실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대표죠. 근데 이 회사들은 메모리 주식이에요. 네. 반도체 중에서 해외 주식 중에서 메모리와 관련 없는 다른 주식들도 있는데 ASML이라든지 대만 거? 엔비디아.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는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장비 회사인데 장비.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정밀도를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빗을 쏴 가지고 달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맞출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ASML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다 담아낸 지금 오늘 지구의 환경이나 뭐 이런 얘기를 다 담아낸 이런 내용들을 그 책으로 엮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하셨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세 편으로 이어서 만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중간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 아쉬운 책에 있단 부분들이 말이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책은 부제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거든요. 보이지 제가 오늘 않는 말씀드린 재산, 무형의 자산.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무형의 자산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제가 만약에 기후 얘기를 만약에 안 드렸다면 못 봤을 좌초 자산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좌초 자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좌초 자산이라는 것은 매몰 자산 얘기하는 겁니까? 없어지는 CO2 겁니까? 배출을 하는 그 공장은 문을 닫아라. 아, 그게 이제 라는 좌초- 얘기를 할 어. 테니까 좌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목도 너무 정말 따뜻한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강하게 냉정하게 하는데 제목도 너무 따뜻해요.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이러고 따라가고 싶어요. 네, 오늘 SK증권 자산 전략 팀장 이효석 팀장님 정말 딱딱하고 네. 어려운 얘기 같은데도 너무 와닿게 진솔하게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또 지구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됐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이효석 팀장님의 이 책도 받아가시고 아니면 또 구매하셔서 많이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효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